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마무리죠.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 더욱 학습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는 항상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문제들이죠.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할게요. 1번 A와 B가 양수라고 있네요. A, B가 양수이고 M과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그때 이 아래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그랬어요. 1번 N이 홀수일 때 A의 N제곱근, 여러분 A의 N제곱근 기억나시죠?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랬어.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이 있는데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N개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있다고요?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1개, N이 짝수면 2개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번은 N이 홀수고 A의 N제곱근이 n개 중에서 실수인 건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기로 했죠? n제곱근 a라고 우리가 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 이제 n이 짝수로 바뀌었어요. 홀수일 땐 하나, 짝수일 때 n제곱근은 실수인 게 2개 있다고 했죠.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그래서 여기 보면 n제곱근 a는 양수를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하나 더 있어서 양수와 음수 2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n제곱근 루트 a, n제곱근 루트 b를 곱했어요. 자, n제곱근이 똑같으니까 이걸 한 번만 쓰고 요 안에 있는 a와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분수, 우리 나눗셈인데 위아래 분자 분모에 똑같이 n제곱근이 있으면 n제곱근 한 번만 쓰고 요 루트 안에 있는 b분의 a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3번은 n제곱근 a가 있는데 그 바깥에 m제곱이 있죠. 야, 이 m제곱은 요 루트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m제곱이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거듭제곱근이 연속으로 mn이 있는데 요 2개는 곱할 수 있다. 그래서 mn 제곱근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잘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a와 b가 이렇게 양수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혹시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도 이 식들이 성립할까요? 음수일 때.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성립 안 하니까 안 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게 음수일 때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굳이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이유는 이게 음수가 되면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시간에 요거 잠깐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했을 때 n제곱근 ab가 된다. 이거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건데요. 이게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a와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던가 둘 다 음수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이 중에 몇 개만 확인해 볼 건데 그냥 제곱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n제곱근은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있지만 그럼 편하게 일단 제일 쉬운 걸로 제곱근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2는 일단 루트인데 루트 앞 여기 n자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 2가 있는데 생략해서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고, 얘는 루트 안에 음수니까 요 위에 있는 성질이 원래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위에 거는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 상태에서도 위에 있는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2와 3을 그냥 곱해보면 되겠죠? 자,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는 요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한쪽이 음수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써본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는 답인지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이니까 우리가 루트 2하고 i로 바꿀 수 있겠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에 i로 나오면 되니까. 그럼 곱하기 루트 3. 그럼 루트 2와 루트 3은 둘 다 2와 3이 양수니까 위에 있는 요 성질이 성립해서 루트 6으로 쓰면 되고요. 요 i는 옆에 이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위에 요 식,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냈던 그 답과 요게 어때요? 서로 같죠? 요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 i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쪽이 음수라도 그냥 요 위에 있는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네요. 그죠? 그냥 계산한 거랑 실제 계산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항상 이렇게 될까? 하나 더 해볼게요. 봐봐.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음수예요. 그죠? 둘 다 음수. 그럼 만약에 이 둘 다 음수 상태에서도 요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그냥 요 안에서 곱하면 되겠죠. 좀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6이 되는 거네. 그럼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맞냐?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루트 2 i라고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거는 루트 3 i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와 루트 3은 양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루트 6이 될 거고, i가 i 두 개네요. i 두 개면 i의 제곱이 돼요. 여러분, i 제곱은 얼마죠? 1학년 때 배웠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6이네요. 헉, 뭐예요? 요거랑 다르죠?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답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A, B가 항상 양수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케이스가 다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 두 개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체득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 제곱근 같은 경우 그냥 루트만 이게 앞에 2가 써 있는 이 제곱근 같은 경우에서는 곱셈에서 한쪽만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요 공식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고,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곱했을 경우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루트 안에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 음수일 때는 우리가 한 번씩 계산을 해서 한번 다뤄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나눗셈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분수일 때 n제곱근 루트 b분의 n제곱근 루트 a가 있는데, 요거 위아래 똑같으니까 n제곱근 b분의 a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언제요? a와 b가 양수일 때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한쪽이 음수일 때 또는 둘 다 음수일 때 이런 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제곱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모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만약에 이 식이 얘도 적용이 된다. 얘도 뭐 괜찮다 계산해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똑같이 루트니까 루트 쓰고 요 마이너스 3분의 2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니까 i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 i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답인가? 이게 과연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건 무조건 양수일 때만 성립했는데 이거 분모가 요 안에가 음수일 때도 성립하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계산해보면 얘는요 루트 3 i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앞에 루트 3분의 루트 2는 우리가 이제 둘 다 양수니까 루트 3분의 2로 바꿔주면 되고, 뒤에 있는 i는 어떻게 하냐? 위아래에다가 i를 곱해줘서 우리가 분모를 허수를 없애고 유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i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 제곱이니까.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이 생기고, 이거 합쳐주면 3분의 2가 되고요. 분모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위에 있는 i는 뒤에 나와서 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음수일 경우, 분모가 음수일 경우는 이렇게 요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에가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건 어떨까요? 위에가 음수야, 분자가. 그러면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그냥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루트 3분의 2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 i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와서 i가 됩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루트 3분의 2라고 쓰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i는 뒤에다 i 쓰면 되죠. 그럼 결국 둘이 같죠? 특이하네. 위에 것처럼 분모가 음수면 요 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위에 있는 분자가 음수일 경우에는 뭐 그냥 계산해도 요게,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답이 나오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더 해보고 싶죠. 더 해보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봐봐. 이번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요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약분하면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둘 다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래.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루트 3i라고 쓰면 되고, 분자는 루트 2i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 위아래 똑같이 i 이거는 뭐 약분하면 될 거고, 앞에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니까 답이 같죠? 그래서 얘도 분자가 둘 다 음수일 경우에도 이게 성립하더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다 제곱근만 해봤어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것도 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나눌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양수, 음수를 섞었을 때 분모가 양수일 때, 그리고 위아래 음수일 때는 요 원래 나눗셈일 때 했던 그 제곱근의 성질이 그냥 성립하는데, 요 경우가 특이하죠. 요 경우 성립하지 않을 때. 자, 어떨 때요? 분모만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요 공식이, 요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을 구하래요. 여러분 세제곱근은 구하면 몇 개 나오죠? 네, 3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가 존재한다. 세제곱근이니까 홀수잖아. 그러면 실수인 것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세제곱근 64는 여러분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내가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3과 여기 뒤에 있는 3이 같으면 요거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법칙은 아니지. 방금 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 네 번째 거죠. 맞나요? 세 번째 거네요. 네, 세 번째 거.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뭐랑 똑같으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 3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렇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랬어? 3번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건데 요 수를 3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3, 3 같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4 쓰겠다. 자, 2번 625의 4제곱근. 그러면 이거는 원래 4제곱근이니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뭐예요? 실수예요. 2개가. 자, 2개 실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4제곱근 6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625는 5를 4번 곱하면 625가 됩니다. 그죠? 5, 25, 거기다 5 곱하면 125, 또 5를 곱하면 625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4하고 4 똑같으면 이제 다시 안 해봐도 되겠죠? 5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네. 자, 이것도 앞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제곱근 4제곱근 둘이 똑같으니까 4제곱근 루트 쓰시고 3 곱하기 27 하면 되는데 여러분 27이 3을 3번 곱하면 되죠. 3을 3번 곱했는데 앞에 3을 또 곱했으니까 3을 4번 곱한 거네요. 그럼 여기 4, 4 똑같으니까 얼마라고?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번 나눗셈 세제곱근 위아래 똑같으니까 루트의 9분의 243이 되고 243을 9로 나누면 얼마죠? 세제곱근 27입니다. 27 맞아요? 자,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3, 3 똑같으니까 얘도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은 지금 빨리 풀지만 여러분 멈췄다가 이해해보고 이러시면 돼요. 자, 3번 5제곱근 2의 10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5제곱근 2에다가 10은 5 곱하기 2니까 이 녀석을 먼저 5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2제곱 해주면 5하고 2는 곱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10을 이렇게 나눠 준 거예요. 자,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얘가 무슨 뜻이죠? 5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인데 5번을 곱한 거예요. 요만큼이 2가 되겠죠. 2. 그래서 2의 제곱만 남게 되고 2의 제곱은 4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3번 문제 4번 여기 보면 제곱근이 연속으로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5하고 3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3, 5, 15 제곱근 7에 15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15랑 15 똑같네요. 그럼 얼마? 네, 요 안에는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 이해하셨죠? 네, 다 이해했을 줄 믿고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네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여러분 8은 2를 3번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되죠. 그럼 변형시키면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여기 밑줄 친 거를 계산하면 이건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네요. 플러스 세제곱근 2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4는 2 곱하기 2니까 2가 총 3번 곱해진 거죠. 2의 세제곱. 네, 플러스 자, 여기는 제곱근 연속으로 있죠. 앞에 제곱근에 아무 숫자도 없네요. 이거 뭐가 항상 숨어 있다? 2가 이게 생략돼 있다. 그래서 2, 3은 6제곱근 그 다음에 64는요. 64는 2를 6번 곱하면 되는 수예요. 2를 6번 곱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3, 3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여기 3, 3 똑같으니까 얼마? 2. 6, 6 똑같으니까 2.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앞에 거 두 개는 사라지고 결국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3의 10제곱에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할 때. 자, 여기 할 때, 여기까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은 앞쪽과 뒤쪽으로 문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앞에 것부터 해볼게.
일단 3의 10제곱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5제곱근을 구하래요. 5제곱근. 5제곱근은 홀수네요. 그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한 개 있겠죠.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어떻게 쓰기로 했어? 자, 5제곱근 3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5번 곱해서 3의 10제곱이 되는 수 중에 실수인 건 이렇게 쓰기로 했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A라고 하죠. 얘가 A래요. 얘가 A. 여러분 이거 계산은 우리 계속 앞에서 했던 거니까 5제곱근 이거 3의 10제곱은 3의 제곱을 5번 곱하면 되죠. 2, 50. 그리고 여기 5랑 5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3의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A야. 이제 A를 찾았어. 두 번째 넘어가면 A의 4제곱근 중, 자, A의 4제곱근 어떤 수인데 그 수의 4제곱근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예요? 2개 찾는 거죠. 4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게 2개 있습니다. 하나 양수, 하나 음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제곱근 여기다 뭘 쓰면 돼? A. 근데 A가 얼마라고? 3의 제곱이래요. 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쓰면 답이냐? 조금 더 간소화해야겠죠? 자, 이 앞에 4는요,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곱근 연속으로 2개 여기 앞에 생략되는 게 2하고 2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2를 곱하면 4 되잖아? 그걸 이렇게 2개 연속으로 쓴 거야. 아, 왜 더 어렵게 만들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2랑 2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3이 남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 창의 융합 문제네요. 여기 보니까 뭐 피아노 나오고 아마 음악이랑 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서양 음악의 음계는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을 읽고 X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아노 이렇게 건반을 본 적 있죠? 네, 아마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녀서 이렇게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피아노 건반 보시면 좀 확대해 볼까? 확대가 잘 좋아요. 확대가 됐어요. 피아노 건반 보시면 여기가 도죠, 도. 도, 레, 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요거 다음에 검은 건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이에요. 반음. 그다음에 검은 건반에서 흰 건반 내려오면 또 반음. 또 반음. 또 반음. 여기 흰 건반과 흰 건반인데 여기도 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 여기 12번째 오면 첫 번째와 12번째가 서로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하나 쭉 올라가겠죠. 이게 한 옥타브가 됩니다. 도, 높은 도, 한 옥타브. 그러니까 12번 올라가면 한 옥타브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옥타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반음씩 12번 올라가면 이제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이게 한 옥타브가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냐고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여학생이 먼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2배가 된대요. 한 옥타브 올라가면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배가 된대요. 진동수가 뭐죠? 진동수. 진동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우리가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요 정도 길이 안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진동을 한 번 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2번 한 건 뭐냐면 2배가 된 건 같은 길이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진동이 2번 요동이 2번의 요동이 있는 거죠. 한 번 했던 게 2번 이렇게 이게 진동수가 2번 된 겁니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2배가 되면 낮은 도가 높은 도가 된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여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학생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음이 반음이 올라가면 이전 진동의 X배가 된대요. 진동수가 반음 올라가면 X배씩 증가한대요.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도가 있는데 도에서 도 샵으로 갔을 때 도의 진동수에 비해서 X배 증가하는 거야.
얼마 몇 배 증가하는지 모르지만 X배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샵에서 레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도샵에서 이 레로 갔을 때 또 반응 올라가니까 도샵에 비해 X배 증가하는 거야. 계속 X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 주는 거죠. X를 몇 번 곱하면 될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12번 올라가면 한 옥터브가 올라가니까 X를 12번 곱하면 되겠죠. 자,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진동수가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동수를 A라고 하면 그 A에 X를 곱할 때마다 반음씩 증가하게 되고 반음씩 올라가게 되고 이걸 내가 12번 곱하면 한 옥타브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 옥타브가 올라갔을 때는 첫 번째 진동수에 비해서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이게 여학생이 한 말이고 이게 남학생이 한 말이죠. 그 둘이 같아야겠죠. 왜? 반음씩 12번 올라가면 한 옥타브가 되고 한 옥타브는 첫 번째 진동수에 비해서 2배가 됐으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 자, 이거만 풀면 되겠네요. 양쪽에 똑같이 A가 있으니까 A는 약분해버리고 X 12제곱이 2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 X는 12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죠. X를 12번 곱하면 2가 되는 수. X는 뭐죠? 12제곱근이죠? 2의 12제곱근. 그럼 12제곱근.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답 2개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동수는 몇 번 진동했는가? 뭐 이런 건데,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야, 저희 가서 사과 마이너스 3개 가져와.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뭐 몇 번 진동수기 때문에 아마 양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식의 실수는 답이 2개지만 그 중에 양수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될까요? 12제곱근 2가 되겠죠. 12제곱근이. 이건 뭐 더 이상 식을 간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값이 이 문제의 답이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는 여기서 답으로 취급하면 문제상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진동수니까 우리가 양수를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스스로 확인하기 이렇게 6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